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게 우주에서 비행하고 있는 도요새 4마리의 상상도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위성이 이번에는 좀 작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또는 과학 임무 목적의 인공위성들이 100kg급 정도의 소형 위성이었는데, 이번 인공위성은 조금 작은데 몸무게가 7.93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가 1유닛인 큐브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큐브셋 1유닛을 6개를 쌓아서 6유닛짜리, 그러니까 6U짜리 4개의 인공위성을 동시에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나노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인공위성을 지금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인공위성 100kg급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작은 인공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칩 하나에도 예전에는 많은 칩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칩으로 다 구현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그렇게 크고 무거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굉장히 작게 컴팩트하게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게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4개의 뿅뿅뿅뿅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가 추력기예요. 사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인공위성에 추력기를 달아서 능동적으로 자세 제어를 한 적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적게도 스나이프 인공위성은 2021년 12월에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보내질 예정이에요. 4개의 인공위성에 능동적인 자세 제어를 해서 위성 간의 거리를 조절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인공위성을 우주에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추력을 쏴가지고 자세를 바꾸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도전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우주 공간이라는 게 거의 진공인 상태고 마찰이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무한대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위성은 도요새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1.5유닛 안에 콜드가스를 넣어서 자기네들끼리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인공위성이 서로 우주에서 부딪히면 큰일이잖아요. 부딪혀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서 이렇게 거리 제어가 안 돼도 곤란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 우리 오퍼레이션 시나리오에 의하면 위성들을 한 줄로 이렇게 쭉 세우는 종대편대도 하고, 옆으로 나란히 세우는 횡대편대도 하고, 시간이 좀 되고 여유가 되면 십자편대나 다이아몬드 편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위성들 간의 거리를 10km, 100km, 1000km 이렇게 쭉쭉쭉 조절해 나가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플라즈마 현상들을 관측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나이프의 첫 번째 과학 임무는 오로라예요. 적게도 위성이고 약 550km 고도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고위도 지역을 돌 거예요. 태양 동기 궤도를 돌 거고,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 오로라를 만들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대역,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이런 걸 측정할 텐데, 사실 저궤도에서 인공위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걸리죠. 지구 주위를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90분 정도입니다. 약 90분의 시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위성이 한 기라면 다시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90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위성이 만약에 여러 개가 가게 된다면 위성이 다시 그 위치에 와서 같은 현상을 보게 되는 게 시간 간격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관측하는 시간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허락하지 않으니까 절충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도요셋, 우리 인공위성의 사이언스 과학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플라즈마 거품 현상입니다. 고위도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오로라를 보고요. 저위도 또는 적도의 전리권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저위도 적도 지역에 항상 존재하는 플라즈마 거품 현상을 관측하게 될 거예요. 아까 보셨던 우주 날씨 이야기에서 전리권에서의 통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전리권의 전자 밀도인데, 그 전자 밀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완전히 증가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이 플라즈마
거품 현상입니다. 플라즈마 거품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관측할 건데 이거를 1시간에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위성이 많으니까 15분에 한 번씩 보거나 촘촘한 간격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위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의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위성의 날개가 솔라 패널이 위성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표면에 가능한 한 많은 부위에 태양 전지를 붙이고 그리고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태양을 지향합니다. 태양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태양을 지향이 되었으면 날개를 펴고 솔라 패널이 태양을 보면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나하고 통신을 해서 내가 뭐 해라 이렇게 코맨드 명령어를 올려주면 얘가 정상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면 미션이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 인공위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성의 본체와 그 위성이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탑재체죠. 사실상 탑재체는 인공위성의 꽃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인공위성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그 탑재체 결정해요. 그래서 기상을 관측하는 목적이면 기상 탑재체가 올라가고 걔는 기상위성이 되고요. 방송 통신을 중계할 목적이면 통신 탑재체가 올라가고 걔는 통신 위성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오로라를 만들고 있는 입자를 검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영어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텔레스콥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출기가 올라가고요. 그게 아까 보셨던 6 유닛 중에 한 유닛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탑재체가 SST고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고에너지 전자들이 지구의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이게 플라즈마의 특성인데 고에너지 전자들이 따라오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텔레스콥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획득하는 거죠. 몇 개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몇 개가 실리콘 센서를 때리는지를 세는 거를 뒤에 전자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몇 개가 지구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셀 수 있는 관측기가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예요. 그러면 이 입자가 실제로 오로라를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2003년에 올라갔던 과학기술 위성 1호라는 우리나라의 과학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던 SST와 정확하게 같은 동작 원리로 동작하는 거고요. 그때 저 SST도 제가 만든 건데 지구의 자기력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입자들과 지구의 자기력선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입자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입자 검출기입니다. 그러면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들 그리고 지구의 방사선대에 갇혀서 항상 거기 있는 입자들의 플럭스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인공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위성 1호가 2003년에 올라갔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잘 관측을 했고 그래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도요셋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비슷한 일을 더 잘 해보고자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측기, 중요한 관측기가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측정기입니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보현산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 영천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에도 제가 지자기 측정기를 사실 지하에 매립을 해놨는데요. 지자기 측정기가 하는 일이 지구의 자기장이 원래 있는데 그 값이 얼마나, 어떻게, 왜 변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지구 자기장 측정기가 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측기로 그리고 도요새가 또 그 비슷한 자기장 측정기를 가지고 저궤도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태양에서 폭발이 펑 생기고 우주 날씨의 변화가 생기면 근지구 궤도에 있는 저궤도에 나가 있는 인공위성들이 자기장 값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표면보다 먼저. 그래서 이게 큰 지자기 폭풍이 일어날 건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지상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더 먼저 자료를 제공해 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자기장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 측정기는 사실 모든 인공위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센서예요. 왜냐하면 자기장 값을 기반으로 인공위성이 자기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측정기는 기본적인 탑재체고요. 스나이프라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6 유닛짜리 본체를 만들고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탑재체와 미션 오퍼레이션, 그리고 과학 임무 설계, 과학 데이터 분석, 지상국 운영 등을 맡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비행 모델이에요. 인공위성은 그 개발 기간 동안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단계의 비슷한 모델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드는 게 실험실 규모에서 동작만 하는지를 보는 엔지니어링 모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우주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남는지를 보는 환경 인증 모델, 퀄리피케이션 모델이 있고, 마지막에 이 모든 테스트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디자인은 다시 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제작하고, 또 다시 시험한 다음에 모든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통과한 그 디자인을 적용한 완전 최적화된 모델로 비행 모델을 만들어요. 비행 모델은 실제로 우주로의 비행을 할 모델입니다. 그걸 플라잇 모델, 비행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FM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인공위성은 비행 모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들이 현재 열심히 환경 시험들, 그러니까 우주와 똑같은 진동 시험과 우주와 똑같은 온도, 방사선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많은 극한 환경 실험을 모두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도요셋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곧 비상할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사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런치 서비스, 그러니까 해외 발사 서비스 업체랑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날개가 잘 펴지지 않아서 오늘도 열심히 테스트를 하다가 왔습니다. 매우 많은 부품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 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게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이고요. 우리 도요셋이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했냐면요. 도요셋에 이 위성이 4개나 되고 표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표면에 위성의 바디, 본체 표면에 도요셋을 응원해 주시는 일반인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20년 4월부터 해서 7월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 이벤트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우리의 도요셋 홈페이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도요셋의 본체에 이름을 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새겨드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21년 12월에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요셋에 이미 이름이, 도요셋은 그 위성 하나하나는 카시셋 1, 2, 3, 4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안에 이름이 새겨지신 분들만 초청해서 플라이 모델을 공개하는 행사를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아마 곧 여러분들도 실물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요셋의 위대한 비행은 곧 시작합니다.